그러면은 최은산 장군이 당시 무술 고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있지. 그거는 우리 최은산 우리 아버지께 무술 배워준 사람은 그 중국의 소림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파벌 투쟁하다가 거기서 목숨을 구해서 달아난 사람이 멀리 멀리 달아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있는 거기까지 왔어요. 만주 거기까지 와서 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랑 세력 있고 좀 돈도 있으니까 거기 와서 얼른 거기 가담하고, 결국 내 아이 할아버지나 그 사람들 위해서 또 뭐 자그마한 무슨 사건들이 있었대. 그럴 때마다 그 중국 그 소림사에서 온 그 무술 고수가 많이 또 힘을 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뭐 소림사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잘 대하고 있었고, 중국인인데 소림사에서 그 당파 싸움 하다가 어떻게 돼 쫓겨서 목숨 도망을 해와서 그게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잘 적에도 그 중국 칼이 막 이렇게 후러드는 칼인데 그걸 띠처럼 해서 탁 걸면 여기 띠고 대고 착해 들면 칼이 되는, 그걸 밤에 잘 적에도 이 몸에다 그걸 칼을 띠고 잤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최은산 장군이 그 무술 배웠는데, 내가 그 소림사 무술이 최고 고수인데 나에게서 배울 사람들이 모여라 하니까 그때 한 몇십 명이 모여왔대. 그 소림사 고수한테서 무술 배우겠다고. 그래서 무술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덩치도 특별히 컸고 힘도 세 그런지 매우 무술을 잘 배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배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됐다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혼자 남았대. 혼자 그냥 배우다가 마지막에 그 무술 배워주는 그 소림사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아는 걸 너는 다 배워줬으니까 이젠 더 배워줄 게 없다. 너는 어디 가서나 이젠 이게 있으면 빈손을 어디 가서 걔도 사람이 한 11점은 달려들어도 아무 일도 없이 자기를 지켜야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 배워준다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간에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는 더 배워줄 게 없다 하는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배웠다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무술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가지 우리 큰 누나가 말하는 게, 그렇게 이 땅에다 이렇게 뚜무렇게 금을 그어놓고 내 이 안에서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너희들이 막 몽둥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한 10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마구 치러가 내가 겁나 말고 마구 째려. 그러니까 우리 우리 큰 누나랑 그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고 하는데, 그 10사람들이 끝내 우리 아버지를 턱걸이 하나 못 다쳤다는 게지. 몽둥이 쥐고. 큰 누님이 직접 보셨대요? 큰 누님이 직접 봤는데, 큰 누님이 내보다 27살이나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때 봉오동 전투도 우리 누님이 다 봤다 하잖아. 네, 당시 그 최은산 장군이 그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도 뭐 소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중국에 지금 말하면 심양이랑 있는 그곳이나 거기는 일망무제한 대평원이어서 소가 막 그런지 한국 소를 매우 좋아했거든. 왜 좋아요, 한국 소? 한국 소는 중국 소보다 좀 재치있고 빠르고 중국 소처럼 느렁느렁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소는 중국 소처럼 뿔도 척 늘어지고 그렇게 안 생겨. 달라요? 예, 뿔도 착 이렇게 난 게, 한국 소는 봐도 날쌔다는 게 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도 지방에서 대평원이 있는 지금 장춘리 떼를 가져가면 그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그때도 철로도 안 놓여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소떼를 몰고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 지금 우리 이슬로 하면 하나에 2천리 되거든. 2천리는 잘 되는데 1천리 넘을 거야 아마.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만주 지방에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마적대가 들끓고 있던 그때여서 잘못하면 소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다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소는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가는데 한 20명 가야 된대.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다 안 가거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특히 힘셌고 무술도 고단자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없이는 그저 보통 사람들 중에 힘께나 쓴다고 해서 갈 일이 아니거든. 그 마적들은 일반적으로 무기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거 독립군 할 때도 그대로 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박달방치, 박달이라는 나무는 그 나무를 베서 물에다 탁 잠그면 물에 쑥 가라앉는 그런 나무인데 어지간한 칼로 쳐서 자국이 조금 날 뿐이지 안 끊어지는 그렇게 무겁고 단단한 나무인데 그 박달로 한 자그마한 방치를 옆에 차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우리 아버지가 단도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데 거의 한 자반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반메트로 되는 그런 칼을 또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는 또 가진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도 박달로 만든 비교적 큰 담뱃대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렇게 긴 담뱃대 한 1m가 되는 근데 그건 상당히 굵기도 하고 무겁고도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게 어떻게 저런 것도 피우는가 들어보면 와 이렇게 무거운 담뱃대가 다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쇠로 만드는 거 그걸 딱 끼워놔 그게 다 담배를 담고 불 붙이거든. 근데 그걸 여기다 끼고 다녔거든. 그러면 세 개가 다 무기 되지. 박달방치도 무기고 이쪽 단도보다 좀 큰 칼도 그것도 무기고 심지어 이 담뱃대 그것도 무기래. 박달로 만든 게 그거. 총은 없었어요? 총은 있었는데 총도 있긴 그런데 미처 그때 불 다는 이런 총들이 많이 있었대. 화승총? 예, 그게 화승총이지. 근데 이 마적들도 총 가진 사람이 있으면 와서 거저 터는 게 아니라 사격부터 한대.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저 보통 사람처럼 하고 이런 걸 무기는 감춰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편리했다는 게지. 그러다가 마적들이 총도 없고 어찌고 해서 그 다음 어떨 적에는 암호가 있기 때문에 착 하면 그거 두드려 엎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많은 돈을 그럼 버셨겠네요. 그래 갔다 오고 올 적에는 뭐 가지고 온다는지 하여튼 좀 뭘 가지고 있는데 올 적에는 얼마고 하여튼 그 소를 말이야 100마리 200마리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참 돈이 됐대. 그때 우리 아버지랑 참 그렇게 벌써 어린 게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대가 컸는데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나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겁이 없었어. 대담하고 결국 힘도 처음부터 힘이랑 무술 많이 해건지 힘도 지금 사람보다 지금 운동선수 말고 보통 사람 비하면 그렇게 셌다는 거죠. 힘도 세고. 거의 뭐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 또 전설처럼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오길래 아무 사람이 지금 여기 어느 소떼를 간다면 그게 잠복했던 사람들이 그 마적대가 알린대. 이번에는 누가 간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게 누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것들도 그렇게 사귀고 어찌고 또 적지 않은 이 형제도 맺고 어찌고 해서 보호하자면 그래야 된대. 그저 자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곳에가 묵으면서 그곳의 사람들로 좀 친해놓고 소도 한 마리씩 주고 어찌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그게 안전을 보장한대. 결국 어떤 때는 마적대가 습격할 거 알면 큰 마적대면 미리 또 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덕을 본 사람들은 와서 알려준대. 어느 때좀 습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게 서로 그렇게 가면서 오면서 그 길 주위의 사람들을 잘 익혀놓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참 좋게 했대.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말해도 중국말 하고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 자체도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지. 너무도 중국말을 너무도 유창하게 잘하니까.